3월 28일 제1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드리는 탈북자들이 비핵화 중대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을 비핵화시키기 위한 끈질긴 노력, 일말이 성과 없이 거의 30년째 공회전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갖가지 용인술과 회담 전략으로 잘 버텨가고 있으며 이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미국으로 하여금 하는 수 없이 암묵적이라도 핵 보유국으로 용인해 줄 것이다 라는 철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주 주도 세밀하게 단계적 핵 보유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는 판국입니다. 세상은 이런 패턴에 익숙해 있고 김정은의 미친 노름에 피로해졌습니다. 이런 접근 방법으로는 대북 제재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제재 기간을 늘린다고 해도 북한은 결코 핵 보유 야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전략과 방법으로는 미국 정부도 유엔 안보리도 또 그 누구도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서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편적인 국가들을 상대로 하는 전략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한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양식이 통하지 않는 이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어 본 적이 없는 매우 독특한 독재국가이고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 쿠바하고도 전혀 다른 국가의 탈을 쓴 폭력배들이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기에 북한을 뼛속까지 잘 알고 있는 탈북민들은 빠른 시기에 북한을 비핵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들을 미국 정부와 그리고 남한 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드립니다. 그것은 일명 수리쿠션 전략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여 지금까지 북한과의 비핵화 딜에 있어서 목표를 비핵화 자체에 두었다고 하면 북한 인권을 바꾸어 수리쿠션으로 접근하는 전략입니다. 북한 인권이라고 하면 다들 이제는 진부해진 어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북한 인권과 비핵화는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목표는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북한 인권이 현 시점에서 비핵화의 지름길이 되겠습니까? 그 첫째는요, 북한 인권은 김정은에게 있어서 핵을 내려놓는 것보다 더 끔찍한 위협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요, 김정은과 핵 포기를 놓고 딜을 하느라 시간과 돈을 탕진하기보다는 인권 개선으로서 수리쿠션 돌파구를 새롭게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요, 김정은은 핵에 대해서는 오리발을 내밀 수 있지만 북한 인권 실태는 회피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명하고 또 피드백이 있고 결과가 분명한 인권을 가지고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북핵 포기의 지름길로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서는 북한 인권이 개선되면 북한 주민들에게 핵기지 등 감추고 싶은 모든 것을 국제사회에 전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북한 인권이 개선되면 북한이 핵 과학자도 생산자도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주민들도 김정은이 거짓 선전에서 깨어나 불행의 화근인 핵 보유를 반대에 나설 수 있습니다.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들은 그 정도는 달라도 인권 탄압을 하는 국가들이기에 국제사회는 이들 나라들에서의 핵 보유를 막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권 문제를 통한 비핵화 전략, 어떤 식으로 북한에 들이대야 할까요? 먼저 첫째는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 미국에 집요하게 달라붙고 있는 이 미북 정상회담의 주제와 룰을 전격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미북 회담의 주요 우제가 북한의 핵 포기입니다. 또 북한의 경제 제재를 취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의 명분은 북한이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이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과거의 핵 포기라고 하는 이 주제와 함께 북한의 인권 문제를 동시에 상정시킬 수 있고요. 아니면 대담하게 북핵 포기를 치우고 북한 인권 문제만 가지고 단독으로 상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 대통령의 결심입니다. 두 번째는요,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권 기준, 이것을 받아들이는 조건에서 당면한 국민 생활과 관련된 몇 가지 제재부터 풀어주는 이런 당근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검증할 수 없는 비핵화 행동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북한 인권 문제에 비꾸러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인권과 제재 해제를 동시에 추진하자, 이렇게 합의하면 북한의 인권 개선 실상은 바로 우리 국제사회의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고, 북한이 인권을 개선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절대로 국제사회에 속임수를 쓸 수 없습니다.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가진 북한 주민들의 피플 파워는 곧 성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북핵을 걱정하기도 전에 북한 체제가 붕괴되어 핵무기가 없는 자유 세상이 될 것입니다. 셋째는요,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포기 대신 북한 인권 개선을 스냅백으로 반드시 유엔 인권 보고관이 북한 내 정기적 방문과 실태 모니터링에 대해서 못 박아 넣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국제 NGO 단체들이 북한 내에서 인권 실태 조사, 모니터링 등 자유로운 활동들을 보장하도록 몰아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회담의 룰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전환해서 인권 대 제재 해제를 바꾸는 이 새로운 전략의 근본 목적은 단순히 인권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은은 죽기보다 까무러치는 것이 낫다는 북한 말에 있듯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어 거짓과 폭정으로 유지하는 자신들이 체제를 붕괴하기보다는 인권 문제를 회피해서 뭔가 꼼수를 쓸 수 있는 비핵화부터 하자고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즉, 인권을 가지고 들이댔더니 김정은은 진짜로 비핵화를 가지고 하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무당이 점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얼토당토한 소리도 아니고 김정은의 아킬레스건을 너무나도 잘 아는 탈북민들에게 확신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기 북한이 인권 문제를 비판한 적극적인 반격에 겁을 먹고 문제가 더 커질까봐 다소 개선의 여지를 보인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00년대 초에 경찰이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죄를 자백받던 그 구류기를 무한정으로부터 30일로 제한하였다든지, 또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과도한 신체 고문들은 금지하고 있는 것, 그리고 증산 교화소에 침대와 TV까지 설치한 전시용 교도소를 설치하고 국제 관련 기구들에 보여주고 있는 사실, 이런 것들은 바로 외부적인 압력이 없어는 북한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최근 탈북한 태영호 전 공사도 북한 인권이 개선되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며 북한 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공산국가인 중국, 베트남, 쿠바 등도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권 문제만큼은 체제와 이념을 넘어 보편적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꼭 집어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여 북한에서 보통 국가 정도의 인권만이라도 보장되었다면 진작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몰래 개발하고 있는 구체적인 실태와 상세한 기술적 자료들을 충분히 파악했을 것이고, 설사 김정은이 6만 개나 되는 동굴 속 어딘가에 핵무기들을 깊숙이 숨겨 놓는다고 해도 인권을 보장받는 정의로운 사람들에 의하여 반드시 국제사회에 백일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매우 등한시하고 지어 침묵하고 외면합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남한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는 북한을 비핵화시키기 위한 기존의 전략을 면밀히 검토하고 새롭게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고 보상을 주는 대신 인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북한을 압박한다면 당연히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비핵화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저희 탈북민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